안녕하십니까. 유한타에서 스몰캡을 담당하고 있는 권명준입니다. 금일 시간에는 2023년 스몰캡 이슈 앤 테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로봇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회적인 변화로 인해서 로봇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내년에도 관련된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죠. 사람이 나이가 들고 은퇴 인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력들에 대한 수급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임금 인상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임금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과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임금을 지불하고 영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점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고령화 무관하고 임금 인상과 무관한 로봇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적으로는 리쇼어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쇼어링은 뭐냐면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의 공장들을 자국 내로 유치하기 위함입니다. 국가들은 해외 나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생산 그리고 현지 고용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국 내로 이거를 가져옴에 따라서 고용 창출 효과와 지방 경제 활성화에 대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리쇼어링이 확대가 됨에 따라서 사람의 인건비가 선진국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으려면 로봇 도입이 상시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임금이 비싼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국가들은 공장을 회귀하기 위해서 로봇이 거의 필수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로봇이라는 것이 들어옴에 따라서 사람들은 약간의 거부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일을 빼앗아 간다든지 사람을 대체한다든지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와 관련된 우려감들이 많이 종식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은 비대면이 필요해졌고요. 그리고 셧다운 등의 우려들이 있었는데 로봇을 도입함에 따라서 관련된 우려감도 해소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 관련된 관심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연초에 CES라는 거를 합니다. 가전 박람회인데요. 과거에는 TV, 디스플레이 관련된 내용들이 CES의 메인이었고 그 이후에는 스마트폰이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가장 각광을 받는 것이 자동차, 전기차를 비롯해서 자율주행차 관련된 자동차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CES에서 시연이 되고 공개가 되고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로봇 관련돼서 다시 한번 재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 기관에서 로봇 산업을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2자리 이상 거의 한 20% 가깝게 연평균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로봇은 크게 나누게 되면 제조용 로봇, 공장에 쓰이는 제조용 로봇과 그리고 서비스 로봇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로봇 산업에서는 서비스 로봇에 대한 성장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대다수의 국가들에서 서비스 로봇이 성장률이 제조 로봇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음에 따라서 관련된 산업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특히나 국내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와 같은 국내 IT 대기업들의 로봇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에 그 의료 로봇인 잼스를 발표할 거다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 금요일에 나온 뉴스를 보시면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잼스가 공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의 뉴스가 보도됐는데요. 삼성전자 관련돼서 제품이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날 시점에 다가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LG전자는 이미 클로이라는 브랜드로 다수의 서비스 로봇을 런칭하고 있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에서 또 주목을 할 만한 요인은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다라는 점인데요. 식당이 아마 대표적인 자영업자일 건데요. 자영업자 기준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최저임금비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들어가는 임금 관련된 비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비스 로봇, 서빙 로봇이 대표적인데 서비스 로봇은 사용하는 가격들이 적용 이후에 지금 최근에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제품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렌탈, 리스 이런 관련된 비용들도 지금 다운그레이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로봇을 채택을 했을 때 효용성이 발생하는 것들을 다수의 매장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매장들을 가시면, 식당들을 가시면 서빙 로봇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시장에서도 많은 적용처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KT에서 LG전자 클로이, 베어로보틱스 등과 같이 같은 서빙 로봇 기업들과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매장에서 식당에서 서빙 로봇을 볼 수 있겠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도입 관련된 효과를 이미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관련된 소문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빙 로봇의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 확산 속도가 빨라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인탑스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인탑스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스마트폰 플라스틱 케이스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메탈 케이스와 플라스틱 케이스인데요. 삼성전자 갤럭시 S와 같은 프리미엄 폼은 메탈 케이스로 되어 있고요. A 시리즈 이하의 중저가 폰은 플라스틱 케이스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아이폰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메탈 케이스를 플라스틱 케이스로 전환하는 경우들이 지금 최근에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내에서 적용 모델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 에는 이 회사는 별로 상관이 없고요. 삼성전자의 중저가 폰, 특히 플라스틱 케이스가 착용이 되어 있는 스마트폰 판매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돼서는 A 시리즈 관련된 판매량 추이 관련 뉴스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탑스는 특이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플라스틱 사출과 금속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회사들은 플라스틱 사출만 하거나 아니면 금형을 하거나 다이캐스팅을 하거나 이렇게 좀 분리가 되어 있는데 몇 개 안 되는 회사 중에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탑스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대량 양산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어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작년에 서빙 로봇을 대략 한 5,000대 정도 판매를 했고요. 2023년 내년에는 대략 한 10,000대 이상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서빙 로봇을 전량 인탑스에서 제조를 하고 있고요. 2019년부터 같이 코업을 했고 현재 관련된 제품을 전량 다 제조를 해서 베어로보틱스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KT와 베어로보틱스가 국내에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베어로보틱스는 미국, 한국, 일본 이런 국가들 대상으로 서빙 로봇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대량 양산을 했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플라스틱과 금형 동시에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서빙 로봇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서비스 로봇을 생각을 해보시면 외형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사람과의 접촉면이 있기 때문에 되어 있고 내부에는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제조하려고 하면 이 두 가지 기술이 동시에 필요하고요. 이 제품을 전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두 기술이 필요하고 대량 양산을 해봤던 레퍼런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로 인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로봇이 확대가 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 회사는 삼성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중에서 반도체 인프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의 중점 요인인데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경쟁력 확보와 강화를 목적으로 2019년 이후에 반도체 팹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트렌드를 가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 3공장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택 4공장도 바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신규 반도체 공장도 지을 예정인데요. 테일러에 지을 예정인데 이와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투자도 이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에서 자국 내 반도체 쇼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도체 생산 팹을 유치를 하고 있는데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해외 기업들 중에 팹 공장을 이제 자국 내로 유치하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가 미국과 국내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반도체 인프라 관련된 투자는 기초공사, 삼성전자의 경우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이 기초공사를 하는데요. 기초공사 후반부에 클린룸 제조 공간으로 통상적으로 인프라 관련된 투자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평택 3, 평택 4, 테일러까지 쭉 이어져서 지금 투자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2023년뿐만 아니라 2024년까지 안정적인 실적을 구현할 수 있겠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관련된 기업으로는 STI, LOT-베큐um, 신성ENG 이 3개사가 있는데 이들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국내 해외 레퍼런스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경쟁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반도체 팹들이 대부분 다 한국, 중국, 대만, 일본 이렇게 아시아권의 반도체 팹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으로 진출을 할 때는 현재 있는 기업들과 파트너사를 하는 게 쉽지가 않고요. 수십 년간 비즈니스 했기 때문에 국내 관련된 기업들을 제외하고 현지에서 파트너를 찾는 것 자체도 쉽지 않겠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해외를 진출을 할 때도 국내 기업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발생할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회사들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도 좀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클린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태양광과 뭐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지금 클린룸이 거의 동시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진공도 비슷한 영역이기 때문에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STI가 있겠습니다. STI는 주력 제품이 CCSS라는 제품인데요. 중앙약품 공급 시스템인 제품인데 한양 ENG와 지금 가장 크게 주력으로 하고 있는 비즈니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평택 3공장 관련돼서 CCSS 현재 납품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택 4공장과 미국 테일러 공장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관련된 수주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이 회사의 특징은 2019년도 이후에 장비 산업으로 영역을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올해 특히나 좀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 리플로우 장비와 플리츠 BGA 현상기 장비인데요. 이 기업들은 해외 장비를 국산화하든지 아니면 국내 기업을 듀얼로 하는 트렌드로 인해서 장비 개발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성공적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신규 장비 매출 비중이 올해 기준으로는 이미 1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내년이 되면 관련된 매출액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내년에 20% 이상 전체 매출에서 신규 장비가 20%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의 반도체 인프라 기업이라서 받았던 낮은 밸류에이션을 해소할 수 있는 변곡점 구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현재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 주목을 해야 되는 점이 OCR 장비라는 게 있는데요.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시장이 조금 더 빠르게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폴더블 폰이 아니라 폴더블 노트북, 폴더블 태블릿 이런
비즈니스 산업이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기존의 디스플레이 접착제로 쓰였던 것이 OCA 테이프 형식이었는데 면적이 넓어질수록 비용이 올라가서 이 OCR 장비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과 지금 STI는 OCR 관련된 장비를 개발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산업이 폴더블 노트북 태블릿 관련된 비즈니스가 성장한다라고 하면 관련된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4, 5년 동안 장비 개발을 해 놓은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대규모 발주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내후년에는 이 관련된 장비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수주를 보시면 과거에는 1,000억 정도 내외로 수주가 있었다라고 하면 2021년 3분기 이후로는 1,800억, 2,000억 정도로 지금 다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와 있는데요. 지난 분기를 보시면 2,400억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가 있는 거죠. 수주를 받고 나서 매출 인식 때까지 통상적으로 한 3개 분기, 많으면 한 4개 분기 정도 걸리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내년까지는 안정적인 실적이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안정성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규 장비와 관련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낮은 밸류에이션 받고 있는데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정부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정부 정책이 존재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특히 이제 스몰캡에서 스마트팜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이상기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가 현재 좀 발생을 하고 있고, 관련된 불안감이 현재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우려감들은 단기적으로 이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에 이제 뉴스를 꾸준히 보시면, 스마트팜과 관련된 정책들이 지금 현재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농업, 창업, 농민을 육성하겠다라는 정책도 있었고요. 스마트팜 임대 사업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주목을 하는 부분은 해외 수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관련돼서 지난 9월 달에는 스마트팜 수출 지원단까지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내수에서는 스마트팜 밸리를 만들어서 농민들을 고용하겠다라는 거고 해외 진출을 도와서 수출에 기여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관련 기업으로는 그린플러스가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 스마트팜 시공을 할 수 있는 하는 기업 중에서 10년 넘게 현재 일을 계속 하고 있고요.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공정을 다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모멘텀도 역시 해외인데요. 호주와 태국 등 다수의 국가로 지금 해외 진출을 모색을 하고 있고요.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슈, 그 다음에 정책 자금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연말이 지나가 내년 연초가 된다라고 하면 해외 쪽 관련된 내용들이 가시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회사에서는 원래 올해 하반기 정도면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 좀 시기가 딜레이되고 있지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회사 자체에서도 성장 모멘텀을 해외 쪽으로 현재 좀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진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스마트팜을 건설하는 시공 이외에 자체적으로 시공 능력을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생산을 본격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딸기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올해는 쪽파를 재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요것이 이제 연내 초도 생산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초도 물량이 어떻게 공급되고 내년에 이제 본격적인 성장이 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분기별로 실적을 보면서 확인하시면 향후 성장성이 잘 이루어지는지 체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2023년도에 로봇과 인프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정부 정책 관련된 내용으로 스마트팜 관련된 비즈니스 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이 세 가지 모두 뭐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로봇 비즈니스는 산업이 바뀌는 초입 국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관련된 내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